three, four.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모처럼 공개 방송을 하니까 다들 낯설어해. 지금 한 3주 만에 한 거죠? 그죠? 공개 방송을. 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최강욱 변호사. 예, 최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왜 포터블 포털인지 모르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네. 아, 대화하면서 못 느꼈어요? 뭐를 얘기하면 정답이 탁탁탁 튀어나오잖아. 누구죠? 이름이 그럼 튀어나오고. 예. 말만 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그 처음 온 사람도 속으로 웬만큼 좀 똑똑한 사람들이 오거든, 패널들이. 처음엔 조금 살짝 개무시하고 있다가 한 3, 40분 지나면 포털 맞네 그래요. 라임을 맞추겠다고 말을 만드셨는데 네. 포터블 포털이란 말이 어디 있어? 포털 코털.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처음 오신 분들이죠. 네. 네. 세월호 1기 조사위원을 역임하신 박흥석 예, 뭐 1기 조사위원. 유감스럽게도 위원까지 못 갔습니다. 조사관이고요. 예. 조사관. 네. 1기 조사관. 네네, 특조위 조사관이었고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인양담 전체 인양 조사 미수자 수습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하고 위원하고 좀 틀려요? 관이 조금 낮아요, 조금. 듣기에는 관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글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예. 네. 청와대 이 나중에 선거 나갈 때 사람들이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쓰면은 국민들이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 행정관이 더 높다고 보지 않을까. 그럼요. 네. 행정관이 한참 아래거든요. 그렇죠. 비서관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흥석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세월호 1기 조사위 조사관인가요? 아니, 조사관이면서 과장님. 피해자 지원 점검 과장. 아하. 네, 근데 조사관이에요. 조사관 예. 오지원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원입니다. 예. 저 뒤로 돌아보고 인사드려도 되나요? 예, 그러면 왠지 마음대로 답답해서요.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를 받는 법을 아시네. 아, 광화문 무대에서 연설을 하신 분인데. 그래요? 그럼요. 우린 강화문 가보지를 않아갖고. 아이, 가긴 했잖아. 가게는 하고 방송만 하고 있었지. 자, 지금, 이제 조사의 필요성 이런 등등 얘기하기 전에 현재 인양되고 있죠. 목포신항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목포신항에 도착을 했고, 그럼요. 목포신항에 도착을 했고, 지금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네네.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입니다.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되었죠. 3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이번에 저희 전국구 애청자분들과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건스 회원분들과 함께 세월호가 인양되어 있는 목포 신항을 방문합니다. 미수자 가족들도 계시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계신 목포 신항 방문 행사고요.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광화문에서 오전 7시 30분 출발합니다. 이미 한 140명 정도 접수했습니다. 아직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구 홈페이지죠. imtv.or.kr imtv.or.kr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거나 그리고 다음 카페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전 당일치기로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을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자, 그리고 개념 여행 안내입니다. 지난 겨울에 하얼빈에 다녀온 이후로 이번에는 대선 직후에 하는 역사 기행입니다. 일본 근대화의 중심이 되었던 메이지 유신 역사 기행이고요.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함께하면서 가이드도 해주는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는 그런 역사 기행인데요. 5월 13일 날 출발해서 5월 17일 4박 5일간의 아주 럭셔리하게 공부도 하고 일본 여행도 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결정한 것이 195만 원이고요. 조금 비싼 듯한 느낌인데, 우리 시사인 고재열 기자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들이 함께 붙어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신청은
imtv.or.kr, imtv.or.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전국구 공개방송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문이나 벙커에서 하는 따뜻한 하우스 웨딩, 그리고 전국구 광구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꽃피는 봄, 결혼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담동 벙커에서 이뤄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 거품은 제거하고 품격과 만족감은 2배로 올렸습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실속파 하우스 웨딩.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최고입니다. 벙커 하우스 웨딩 문의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제일 먼저 뭘 조사하나요? 일단 겉을 봐야죠. 겉에 이제 뭐 큰 구멍이 있는지 아니면 부서진 부분이 있는지 뭐 어떤 흔적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부가 이제 좀 여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내부에 대한 논란을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상당 기간. 그래서 그게 아마 배 부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식은 뭐 그게 하루 이틀 안에 뭐 배가 부식되는 건 아니니까 예.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논의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막상 떠오르고 보니까 무지하게 크대요. 그러니까 100m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높이가 146m. 예. 폭은 23m? 네. 예, 예. 원래는 높이지 그러니까 높이가 23m고 길이가 146m. 지금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현재 누워 있는 상태는 누워 폭이고. 있는 상태.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선체조사위원분들이 처음 방문하셔서 네. 이렇게 가보셨던 모양인데 뻘이 엄청나게 차 있다고 네, 그러는데요. 맞아요. 뭐, 그 안에? 예. 아하. 그거 걷어내는 이미 것도 또 많이 떨어져 있고 반잠수선 위에. 근데 그 네. 뻘을 뭐 해수부가 1000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이렇게 사진하고 보면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뻘만 같아요. 1000톤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수부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일단 뻥 치는데. 일단 좀 한 세게 좀 던진 예, 건 아닌가 글쎄.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만약 이 흘러내린 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거는 보기에 많아 보이는데 그 정도 양에 이르진 않고 안에 오늘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그 어쨌든 좀 소식통이 있어가지고 예.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 보이더라. 그리고 안은 참 참혹하더라. 안은? 예, 뒤에서 그 지금 램프가 문이 아, 떨어지면서 떨어지죠. 예, 그러면 보이니까. 안을 볼 수 있으니까 아하. 보니까 참혹하더라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수습자 가족을 수습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네. 수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유, 해야죠. 뭐 무조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해수부가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많이 불안하죠.
사실 그 처음부터 뭐 유실 방지 제대로 못한 거는 유실 방지망 치라고 너무 여러 번 그렇게 얘기했지만 치라고도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인양이 사실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수습을 예. 빨리 해줘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고맙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가족분들 만났을 때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예. 신속보다는 수습이다. 빨리 하는 것보다 수습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계속 미수습자 가족들이 예, 그걸 강조하셨는데 해수부는 뭐 제가 왜 갑자기 시험 인양한다고 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오르게 됐는지 그 시점이 마침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하고 약간 맞물렸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급하게 하면서 사실 101개 구멍이 지금도 뚫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실 방지가 안 되고.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미수습자 수습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 뚫는 걸 그 사람들이 왜 구멍을 뚫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채택한 공법이 거기다가 무슨 부력제를 집어넣기 위해서 뚫어야 된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놓고 정작 그 공법으로는 지금 올린 게 못했고. 아니잖아요. 예. 그가 참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예. 참 저도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그럼 될까? 못 알아들어요 일단. 너무 이게 꼬여갖고. 네,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하게 예.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애초에 정부가 이제 그 2014년도 수색 중단한 다음에 그 기술 검토라는 걸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양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네. 그 검토를 한 6개월간 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인양하겠다 네.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게 네. 2015년 4월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1년이 그 참사하고 일주기가 됐을 때. 일주기 임박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 기술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제 뭐 여러 교수진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걱정되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부력제 방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부력제는 물속에서 우리가 풍선 물속에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그렇죠. 짜부러들고 자기 마음대로 있지 않아요. 예. 그냥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배 안에 넣는다는 거는 배를 이렇게 아주 부풀어 올라서 훼손시킬 수도 있고 또 이 풍선 자체가 그냥 제 마음대로 좌우로 그렇지. 제 마음대로 빠져나갔는데 아. 그걸 이제 했지요. 그래서 상하이 셀비즈가 그걸 선택을 했고 네. 실제 그걸 하다가 2016년도 그 작년이죠. 예. 작년 여름에 그 실제 그 폰툰이라고 하는 그 고무풍선이 바람 넣다가 쑥 빠져가지고 얘만 물 밖으로 튕겨 나오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공법이 성공한 사례는 있어요? 그 공법은 뭐 일반적으로 쓰이긴 해요. 제가 이제 저도 그 업계에 계신 분들 말 들어보면 쓰이긴 하는데 워낙에 그 좀 컨트롤이 어려워서 일단은 제한된 조건을 충분히 따진 다음에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왜 그 공법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는. 싸니까? 싸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예. 없는데 아무도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왜냐면은 배를 온전하게 인양한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배가 보니 하듯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에 풍선 넣고. 그럼 거기 또 해류가 세다고 해수부가 계속 매일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악조건에다가 뭐 해류가 세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불안한성이 있었는데 계속 썼고 결과적으로 작년 그 말에 심지어 이제 2016년도 금년에 인양 못한다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공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법 바꾼 지는 한 불과 4개월밖에 안 되는 셈이죠. 그러다 상하이 셀비지는 뭐의 전공이에요? 상하이 셀비지는 배 건지는 전공이긴 한데 그 어느 공법을 제일 잘 써요? 그냥 와이어 걸어가지고 건지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매우 신속하게 꺼내는 것 같긴 해요. 그 왜 중국 어디입니까? 양쯔강인가요? 양쯔강, 예. 양쯔강에서 그 배 침몰했을 때 바로 3일 만에 건졌죠. 3일 만에 건졌죠. 예. 그게 상하이 셀비지가 한 거예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주신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유족들이 원했던 지금 현재 성공한 공법으로 했으면 4개월 만에 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 그런 공법을 제시한 업체가 꽤 비쌌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업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얼마 제시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1,100억인 가격이고 상하이 셀비지가 800억이라면. 얼마더라? 한 1,400 정도였던가? 예. 대략 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300억 차이라고 들었는데, 둘이? 뭐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1,000억이 근데 좀 상하이 넘었었어요. 셀비지가 지금 800억 했다, 200억 추가인가 요거로 지금 1,000억이 넘었죠. 1,000억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 돈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같은 그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얘기를 좀 누구한테 가서 좀 알려주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 이제. 근데 이것도 그 왜 부분도 그랬는지. 이제 어. 차차 이게 좀 되짚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좀 글쎄요. 네. 해봐야 처음에 됩니다. 네덜란드 업체가 제안했던 그 방법 공법으로 지금 들어올린 거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뭐 토시 하나 안 바꾸면 똑같은 거냐, 네. 아니면은 뭐 주댕기 비슷하면 같은 거냐라고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예.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주요한 방식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소위 그 자기는 굉장히 양심적인 엔지니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인터넷에서 나름 그게 설득력 있게 퍼지고 있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배류의 글도 아니고 자기는 박근혜가 나쁘고 파면돼서 마땅하고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한대.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한테 넘기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어허, 주장하면서 나름의 네. 논리를 예.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보기에는 원인은 다 밝혀졌고 예를 들면 과적, 뭐 평형수 빼고 예. 그다음에 선장이 이상한 사람이고 뭐 항해 과정에서도 직원들도 다 이상했고 선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고 해경이 무능했고 뭐 그거 이상 더 무슨 원인이 있냐 그런 소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족들이 무슨 할 말이 있냐 맨 처음에 그게 결국은 생존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정부가 먼저 인정하고 유족의 눈치를 보지 말고 빨리 그걸 선언한 다음에 그때 건져 올렸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유족들이 그렇게 인양을 반대해놓고 나중에 와서는 무슨 너네들이 일부러 시간 끌어가지고 인양을 늦춘 거 아니냐, 뭐 탄핵 이후로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팩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물론 논점이 그게 아닌데 네. 저는 일단 그 맨 처음에 아니, 나 유족들이 근데 여기 지금 최 변호사가 얘기한 것 중에 조금 빼내면 네. 2014년 11월 12일 그러니까 수습 종교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유족들 사이에서 설왕설래한 건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뭐 우선 인양을 하자, 아니면 지금 인양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갖고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서 몇 개월을 끌었어요. 저도 그 기억이 나서 지금 예, 그 기억이 나는데 여쭤보는 문제는 거예요. 뭐냐면 2015년 4월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인양 쪽으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인양을 하겠다라고 할 때 가족들 견해가 네. 다 정리되지 않았나요? 거의 그 시기에는 인양을 해야 된다는 걸로 그렇죠. 예, 11월 많이 정리가 그때 됐죠. 몇 개월만 좀 설왕설래했었고 우왕좌왕했었고 2015년 4월에 대통령 인양한다라고 할 때 일부 반대 있었지만 인양 쪽으로 가족들은 다 가 있었는데. 이미 2014년 11월 12일 날 수색 종료가 된 게 그렇죠. 가족들이 인양을 인양으로 하자. 갔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정리가 맞아. 다 된 예,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국가가 왜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피해자들이 무슨 평범한 사람들인데 네네. 배를 인양해야 되는지 심해 잠수를 해서 네. 수색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거를 예. 피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 말에 좌지우지되면 해경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예. 근데 대통령이 뭐가 문제냐면 해경은 사실은 심해 잠수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애초에 할 수 없는 예. 사람들이네. 근데 해경이 자기들의 이거는 내 관할이니까 해군에 오지 마라. 대해서도 해군에 오지 마라. 예, 모든 판단을 자기들이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러면 기억이 사실은 다 난다. 급하면 해군 너희들도 빨리 투입해서 해라고 지시를 했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인 대통령이죠. 거예요. 예. 그 와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 미국 법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예. 사실은 유효한 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요 오래되다 보니까 아. 구체적인 팩트를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은근히 논리적인 걸 가장해가지고 유족들을 비난하는 새로운 논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게 걱정돼서 설득력이 드리는 있어. 말씀이야. 뭐냐면 SNS상에서 돌고 비판하는 글들은요. 처음서부터 야 우리 팬카페 거기서도 그래요. 야 정봉주 야 나 너 싫어. 절대 이렇게 글 안 써요. 감옥 갈 때 울었고 난 당신을 지지하는데 지금 말하는 투로 봐갖고는 당신 같은 싸가지론 진보는 멸망합니다. 뭐 그런 난 식이죠. 떠납니다. 처음부터 교활하게 온 놈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겨울에 이제 마지막에 수습 종료한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그 수습이 된 아이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안산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때 수색을 해야 된다. 먼저 수색을 한 다음에 인양을 해야 된다. 그때도 인양 결정이 잘 안 났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종 수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논쟁을 하다가 인양하는 쪽으로 결정이 다 났어요. 그때는. 네. 그럼요. 예, 다 말씀대로 인양하라고 수색 발표하고 종료라는 난리가 났었는데. 수색 종료
이퀄 그날부터 인양을 하자는 걸로 전환되는 거를 선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당시에 유족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인양이 늦어졌다는 아무 아니다. 상관이 없다. 아하, 그거는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예. 정부가 결정을 그렇죠. 안 하고 미룬 정부가 거죠. 무책임하게 미룬 예. 것이지. 그리고 11월 12일서부터 4월까지도 6개월간을 우유부단을 했던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아니 계속 안 건진다고 그랬지. 돈 많이 들어서 뭐 아니 이제 정치권에서 그 얘기를 했죠. 김진태가 지금 그때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대선 가슴에 후보나 묻는 겁니다. 대선 뭐 이런 후보까지 거. 나온 그 김진태 의원이 뭐 가슴에 묻자. 네. 예, 그때 그 건지지 얘기할 맙시다. 때예요. 이런 얘기를 돈이 뭐 했죠. 몇천억이 드는 애 어쩌네 하면서. 예.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4월 16일 날 사실은 그 특공대를 투입했잖아요. 예. 특공대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1시부터 예. 그 가이드라인 설치를 하기 위해서 4월 16일 날 오후 1시. 네, 예. 1시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3시인가? 뭐 1시 하면 그 무렵에 오후쯤에 그래. 해경이 그래요. 들어가 봐요. 예. 예. 근데 다 잠수 능력이 없었던 거야. 심해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네네.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와서야 이제 그때 비로소. 17일부터 처음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이제 2명씩 조를 짜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은 그게 안 보이니까. 안내선을 하고. 조를 예. 휩쓸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지선이면 바지선 뭐 위에서 그걸 내려가는 그 묶어가지고. 배랑 그다음에 계속 세월호랑 세월호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묶는 연결해가지고. 거죠. 그렇죠. 안내선이죠. 안내선. 안내선이죠. 가이드라인.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잡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줄에 2명씩밖에 못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 해경에서는 계속 사실은 유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계속 은폐를 하죠. 아니 그때요? 근데 그때 되게 정확하게요.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다고 뻥을 치면서 그렇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에어포켓을 에어컨 예. 얘기가 나오고 예. 그거는 얘기가 며칠 나오고 막 뒤고 그랬잖아요. 며칠 뒤고 당일날 2014년 4월 16일 날 해경이 심해 잠수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오냐면 해군 특공대들이 와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특공대들이 왔고 오후 6시에 1차 잠수를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설치 안 된 걸 보고 답답했고 가이드라인 설치해야 된다 하면서 2차 잠수할 때 해경이 그때 막아요. 그게 정확하게 6시 15분인가 25분 그 사이에 막으면서 우리 관할이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해경이 우리 관할이라 그러면서 민간 잠수사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해군 특수부대도 못 들어가게 해서 해군 특수부대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철수를 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팩트예요. 우리가 이 방송 수십 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을. 그래 해경이 능력이 없으면서 그래도 자기를 관할이라 그러면서 접근을 못 하겠던 거야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다시 되새기셔야 될 거는 구조 작업을 제대로 안 했고 정부는 예. 그때도 가능하면 인양을 안 하고 싶어 했고 그러면 자꾸 정치적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했고 예.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교묘한 논리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럼 박근혜가 거기 갔으면 구조할 수 있었냐 따위의 얘기가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살아있었으면 가면 구조했다는 말이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랑 성수대교 끊어졌을 때랑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왜 그때는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러면 안 했냐. 그걸 그렇게 다 갖다 붙이면 대통령이 대통령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그렇죠. 말을 막 섞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논점을 흐트린다는 걸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 관점 자체가 다르니까. 어? 상품백화점 무너진 유족들을 상대로 무슨 당시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저 사람들은 정치꾼들이고 저 뭐 메르스 시체 장사한다고. 취급하고 시체 장사한다고 그런 짓을 한 적은 없잖아. 예. 대구 지하철 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핵심인데 그걸 그렇게 갖다 엮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혹시 헷갈리시지 말라고 제가. 그 태안 변산만도 기름 유출 사건 때 삼성 그 유조선 네. 기름 유출 사건 때 노무현 대통령이 현장에 갔잖아요. 갔었죠. 현장에 가갖고 그 현장 그 수습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씨나 낚아먹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계속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질타를 하잖아요.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수습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책임은 내가 예,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바로 그게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럼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가 갖고 오서 지가 무슨 잠수에 올림머리 다 날아가는데 현장에 가서 책임을 지는 자세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죠. 이번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이진성하고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그러잖아요. 위기에 처할 때 국가의 지도력은 더욱더 요구된다. 네. 위기가 났을 때 국가의 지도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거지. 네. 직접 가서 구하라고 누가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당연히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다 못 구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상황 파악이 대통령이 전혀 안 돼 있다. 예. 그리고 나서 플러스 참 뭐 구조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최소한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그렇죠. 석고대죄하고 네, 네. 4월 17일 날 진도체육관에 5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도착을 해요. 예. 그 전에 1시나 2시쯤에 침몰 현장을 보고 옵니다. 침몰 현장을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때 네. 동영상을 보면 그때 그 해경청장하고 목포서장하고 그런 네.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사실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이드라인 하나에 2명씩 들어가는 네네. 대대적인 수색은커녕 완전히 실패하고 있었죠.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미 예. 근데 언론에는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다고 계속 오보가 나갔는데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예. 그러면 그냥 정말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지금 언론에서 좀 잘못 나가고 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되고 2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정말 잘못을 빌면서 그걸 인정하고 석고대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진도체육관에서 왜 가족들이 정말 이 정부를 정말 극도로 불신하게 됐냐면 그 상황에서 김석균이 뭐라고 하냐면 500명 잠수부가 투입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경청장 김석균이. 예,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가족들은 정부를 못 믿었기 때문에 배를 빌려서 침몰 현장에 현장에 나가 다녀왔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다 봤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줬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휴지를 던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근데 박근혜가 마이크를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하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아니면 몰랐든지. 정말로 바보든지. 제가 이런 말까지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그 얘기도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옷 벗어야 네,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날이잖아. 예. 예. 진도체육관 갔을 그래서 저는 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미국에서 대응 점검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는데 말을 잘못한 거냐, 아니 일부러 은폐한 거냐, 아니면 상황 파악 자체가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한테 옷 벗기기 싫으니까 그 진짜 상황을 침몰 현장을 보면서도 뭐 되게 거짓말을 거짓으로 보고를 했느냐. 네, 거짓 보고를 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특조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지금 1차, 3차 청문회 때 다 다뤘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 500명 잠수부가 투입됐다라는 것이 보고서에 4월 16일 날 오후 4시 보고서에 처음 나와요. 아. 그러니까 딴 보고서에는 다 2명씩 한 줄에 2명씩밖에 밖에 투입을 못 못하고 들어간다.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 보고서에 드러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보고서가 안행부랑 다 청와대까지 전파가 가입까지. 되는 보고서예요. 근데 오후 4시 것만 유독 500명이 투입됐다. 500명이 투입됐다고 얘기가 그럼 적혀 있는 박근혜 거예요. 보고용으로 조작을 한 거네, 부풀리기로. 근데 그 4시가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할 예, 수밖에 예, 없는 것이 예. 오후 5시쯤에 안행 그 중대본에 가서 브리핑을 예. 듣잖아요. 예. 그래서 뭐 잠수 뭐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 얘기했을 그때잖아요. 예. 아, 조작에 만약 그게 조작이고 허위 보고라고 한다면 근거는 있어요. 그때 해군 특공대들이 도착을 하는 시간대예요. 그래도 500명은 아니지. 500명은 아니지. 예, 근데 예. 어쨌든 거짓 보고지 그거는. 예. 그렇죠. 그럼 찾아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4월 16일 날 4시 그때쯤에는 사실은 예. 정말로 그 아까 해군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억지로 묶은 것이 잘못해서 4월 17일 날 민간 잠수사가 들어가서 다시 다시 묶었거든요. 했어요. 예. 음. 다 다시 했거든요. 지점도 예. 틀렸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4월 16일 날 그 오후 2시 그때쯤에 한 라인 예.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한 라인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에는 보고가 다 그대로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예. 한 줄에 2명씩밖에 못 들어가는데 몇 명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예. 그다음에 또 해경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큰일 났네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진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서로 막 당황하면서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내부 한 라인의 내용을 사실은 상황실에서 다 공유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럼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보고를 받고 무시했거나. 정말 무시를 했거나 예, 얘기를 해도 의도적으로 무슨 정말 말인지 짜고 몰랐거나. 정말 짜고 그렇게 4시에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 음. 왜냐하면 그게 또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다고 거짓 홍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정보 보고 문서 같은 것에 예. SNS 동향을 계속 파악하면서 해경에 대한 응원이 지속돼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예. 이정현이 실제 지시를 하잖아요. 그 해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KBS에다가 그렇죠. 왜 정부에 이렇게 대한 까냐. 안전 뉴스가 계속 나온다. 그거를 그래갖고 어떻게 누르려고 일을 하냐, 뭐. 하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경이 마치 아주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아주 집중이 됐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든 정부 비판을 줄이려고 하는 게 집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해경청장과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 정말 밝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경이 자기네가 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위에서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잘하는 네,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라고 시킨 것인지 그렇지. 이런 네. 것들이 좀 규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해경도 자기들이 직접 수행을 한 게 아니라 민간을 동원해가지고 언딘을 전폭적으로 언딘을 신뢰를 보내고 그렇죠. 언딘에게 모든 권한을 실제 현장에서 통제권은 거의 언딘이 행사를 했었으니까 네. 여타 다른 민간 잠수사든 아니면 다른 뭐 선의로 오는 다른 그 잠수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걸 다 언딘이 통제를 해서 돌려보내고 다 결정을 사실상 예. 그 선에서 한 것으로 나오니까 해경은 도무지 현장에서 한 게 없는 거고 네. 그러니 보고할 것도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해경 입장에서는. 하는 게 없었으니까. 예. 자, 이제 목포 신항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수색은 미수습자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뻘이 그렇게 잔뜩 차 있고 그 미수습자 수색이 유실됐을 가능성 그런 것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해수부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참 궁금한데요. 이게 예. 그 미수습자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누구도 예단을 못해요. 일단은. 예.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증언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 처음에 배치된 방의 위치에 의해서만 추정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탑승했을 때, 승선했을 때 위치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존자들이 어디에 있을 것으로 자기가 마지막 기억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뭐 위치도 특정할 수 없는 데다가 또 무슨 뼈? 돼지뼈죠? 예. 뼈가 또 지금 반잠수식 선박 위에서 나타났는데, 그 뼈는 어디서 새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여객데크 밑에서 발견했다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수습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죠. 그러다가 이게 사람의 뼈 유골이 아니라 동물의 뼈다 이런 게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화물데크 밑에서 발견을 한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결론적으로. 네. 결국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 여전히 그렇고. 문제야 진짜. 그리고 그 뼈가 작은 뼈가 아니에요. 그리고 해수부가 그렇게 잘했다고 자랑하는 그 유실 방지라는 게 배 밑바닥에 지금 그 걸음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철망이. 예. 철망이 깔린 채로 그 위에다 배를 얹은 건데 그 간격이 2에서 2.5cm짜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뼈는 엄청 커요. 훨씬. 대체 그 뼈는 그러면은 뭐 솟아댑니까? 날아왔댑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샜어요. 분명히 이 펄이 나오면서 함께 배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게 이제 그 반잠수식 선박 그 바닥까지 위에. 내려온 건데 해수부 그 설명 못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유실방지 조치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언론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비판을 할 때 해수부는 유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만 강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2014년도 그 4.16 참사가 발생한 그날과 그 이후에 대처하는 방식이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전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부가 나쁜 놈이 되기 싫어서 바보가 되기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전 최근에 많이 들어요. 이 작업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과정들이 상식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체크해야 되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기록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인이 어느 집 이사를 가도 자기네 뭐 찬장에 뭐가 있고 뭐 술이 몇 병이고 이런 걸 따진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만 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큰 배를 옮기는데 어디에 막혀 있고 이런 것도 모르고 지난번에 엊그제인가요? 그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개구부가 몇 개인지도 확인을 아직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추정을 할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아니 그리고 이거 그 인양할 때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 4개월 만에 인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공법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궁금한 게 이제 이런 점이란 말이에요. 3월 10일 날 탄핵된 날 5시간 뒤에 해수부에서 인양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일부러 인양 안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막강하게 어마어마하게 누적되는 인건비 때문에 일부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양하는 과정을 보고 공법 바꾼 지 4개월 만에 인양하는 걸 보면서 이 정권이 탄핵되지 않았으면 인양 안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사위에 있던 분들조차도 그런 의혹을 갖는 거 아닌가요? 그 의혹은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은 대통령이 그 세월호 인양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세금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비용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민적 뭐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 또는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한지 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여당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조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특조위의 활동을 하는 내내 세월호 관련 문제가 대통령 또는 그 권력의 핵심부와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막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 누구도 세월호를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나온 것도 이 그렇죠. 세월호 관련해서 네.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 문제를 알리려고 하자 그때부터 문체부로 조인트 까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세월호 인양하지 말라고 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최근 직전까지 세월호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되는 그 인양을 반대하고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던 거는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주도하고 있는 게 어쨌든 우린 정부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상당 부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만큼 정부가 유능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어떤 권력의 핵심부의 입장과 맞춰는 그런 일사불란함을 분명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질 정도였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악마였는지 무능했는지 바보였는지 이런 걸 판단하려면 네. 그 사람들이 그 뒤에도 보낸 행태들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특조위에 해수부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었잖아요, 꽤 많이. 네.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두 분이 이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 일하는 걸 같이 보시고, 시민들은 지금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가 있던 그 이상한 자들, 네네. 무슨 뭐 고영준의 차교환이네, 황전원이네, 뭐 유명한 사람들은 그 위원회 때마다 봐서 이제 저것들이 진짜 이상하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실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 실장이라는 사람, 예, 행정지원 실장. 그 사람 얘기만 조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대책 문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 한다는 정도만 알지, 실제 특유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했던 일이 내부 정보를 빼내가지고 거기다가 보고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책 마련한 일을 주로 했나요? 아니면은 무슨 조사의 본질을 흩뜨리는 짓을 했나요? 뭐 어떤 행동을 주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아직은 사실은 밝혀진 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채용되기 전에 그 뭐였죠? 예산 관련 서류였나? 뭐 어떤 서류를 내부 서류를 그 청와대에다가 이메일로 보낸 일이 있었죠. 네, 네. 그 청와대 맞나요? 청와대가 아니고 아마 하여간 저희 준비위 당시에 그 관련된 자료를 어쨌든 정부 여당 쪽으로 정확히 지금 기억이 그래서 안 그때 나요. 징계 한 해 만에 네. 뭐 하고 또 거기 또 뭐 간에 안 간에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초반에. 근데 그거 말고 뒤에 이게 가동돼서 움직일 때 그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들이 지금 해수부 일을 하러 직원들. 온 건지 방해하러 온 건지 뭘 빼내러 온 건지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아니면 정말 일 못하는 사람만 뽑아다 보내가지고 아예 일을 못하게 지금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렇지만은 저희가 일하기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 절차보다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린 경우가 많았고, 예. 그리고 뭔가 하나가 결정돼서 진행되는데,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파견 공무원들은 이제 지원 업무라고 하는 걸 맡게 그렇죠. 되는데, 예. 아시다시피 지원 업무라는 게 보통 이제 예산의 지출, 네. 그리고 계약하는 것들, 그리고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실무적이면서도 또 막상 보면 그게 업무량이 많고 중요합니다. 또. 그거 실권이에요, 그게. 네, 핵심이 그거 안 있기 해주면 때문에. 그거 안 해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나 하여간 계약하려는 것들이 뭐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 저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진도가 안 나가고 이런 업무가 것들이 원활하지 않더라.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알겠습니다. 조금만요. 광고 듣고 넘어가야 네. 돼요. 예.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 쓸 일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력해두시고 반드시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3528 1566-3528 전국 1,500개 작은 영세꽃집들이 전국구와 함께 뭉쳤습니다. 국가조차 포기한 서민들의 삶 손잡고 극복하겠습니다. 1566-3528 1566-3528 좋은 사람과 플라워 함께 손잡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계속하시죠. 아니 예. 그러면 일하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접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보면 이게 지금 뭐랄까 호의적인지 뭐 배타적인지. 근데 사람마다 그건 다 달라요, 진짜. 그건 그냥 사람마다 달라요.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듯한 모습은 없어요? 그런 모습은 사실은 뭐 왜냐면 근데 잘 아니 아시지만 방해도 예를 들어서 일사불란하게 한다든지 업무도 일사불란하게 한다든지 뭔가 칼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게까지 티나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들도 네. 저희 강제해산할 때도 법을 악용하잖아요. 법 시행일을 우리가 계산하죠. 계산하면서 네, 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직접적인 방해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시대가 갔죠.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합법을 가장하고 가장해서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절차적인 문제로 해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공무원들이 다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사실 뭐 결국 위에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 위에서 그렇게 결정된 지침을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달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냥 이런 조사기구 자체에 공무원들이 안 맞는 이유가 저희가 조사 대상이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재난은 당연히 정부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정부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심정적으로 일단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월호 조사 특별위원회가 과연 해수부 해경이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게 주 목적인데 네. 해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자체들이 자기 친정 식구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그렇죠. 있겠냐. 어려운 구조죠. 매우 거기다가 어려운 구조. 뭐 예를 들어서 피해자 지원 점검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라고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오고 교육부에서도 왔죠. 왜냐하면 지원 부서였으니까. 예. 근데 사실 그분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지원 점검과에서는 뭐 나름대로 잘 지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조사라는 관점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관점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사기구이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도 하고 만나서 이제 뭐 압박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거를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려고 그냥 공문을 보내서 모든 이제 뭐 허락을 받고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기간 간에 네네.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정말 약간 속이 터질 때들이 있었죠. 그냥 처음에 조사위 뜰 때 수사권 지속권을 갖는 조사위원회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요구였었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요. 그 원자력 사고 조사위원회라고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진짜 아주 극소수의 거기는 국회 소속이니까 국회 공무원들 빼고 기본 조사하는 우리 과에 내는 아예 공무원들을 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막 섞여 있었죠. 공무원들 대상이 되니까. 아니 뭐 어떻게 이게 뭐 조사 대상자고 전체 공무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친정 조직이 예. 그러니까 권력부터 아마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체 전체가 이 해당되는 그 특조위면 뭐 조사 업무든 뭐든 간에 이 위원회 업무에 협조적이면은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리고 당시 그 권력의 요체부터가 갖고 있는 그 자세가 그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면. 반대되는 경우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파견이 왔다 다시 원소속 기관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업무 행위에 대한 저의 느낌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또 한편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다시 원소속 기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큰 거죠. 그런 객관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아니 있죠. 생각이 짧은 거지. 그러니까 정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전제가 있을 때 그게 맞는 말이지. 지가 돌아가가지고 책임을 감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생각은 근데 안 하는 거잖아.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일단 예.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데 근데 나는 내가 공무원이었으면 정권이 영원히 박근혜 정권이 영원히 갈 거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아니지. 순간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파견을 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평정하거나. 평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기관이 모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당초 조사위원회 공무원 파견을 받았으면 안 안 되는 돼요, 거예요. 안 돼.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 당연하죠. 네. 쟤들도 그걸 알고 기어이 집어넣으려고 악을 쓴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것을 담당하는 게 다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눈치 보고 일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다가 다 해수부 공무원들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조사관 분들이나 이런 실무선에서 이렇게 답답한 짓을 하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 너네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만한 사람도 있잖아. 아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런 아주 많이 개인적으로는 했죠.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해 하긴 해요. 아니면 그럼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든지. 뭐 자기 우리 같은 거 아니야. 인간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나. 그럼 미안해하지. 미안해하죠. 미안해해요. 그럼요. 그거는 그냥 그것도 쥐어 박아야지. 미안한데 사람이 행동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게 사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있는 거지. 아 나는 진짜 아니 그런 놈들 다시 잡아서 처벌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럴 거라고. 또 어디 파견 나가면.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누우면 안 됐었던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넣지 이게 지금 말거나. 공무원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가 공직생활 하는지를 생각해봐라. 지금 말씀하신 설명 중에 나오잖아요. 오로지 돌아가서 나 승진하고 그렇지. 돌아가서 혼나지 않고 돌아가서 높은 놈들한테 잘 보일 생각만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세월호 유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뭘 규명하는데 진실을 도움이 되는 그렇지. 생각을 안 해. 이런 것들이 무슨 공무원이야. 아니 근데 당신은 그냥 노비들이지. 공무원을 해봤으니까 알지. 우리처럼 공무원을 평생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아니 안 근데 돼. 그게 막 뼈에 박혀 있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쩔어 있어. 그래 내가 하는 말이에요. 반성을 안 해. 우리 보고 아니, 어쩌란 근데 말이야 이런다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되게 무서운 게요. 예. 법부터 그래요, 법. 음. 아니 나는 깜짝 놀란 게 제가 피해자 지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 그 매뉴얼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피해자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시신을 수습하거나 이럴 때 인도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정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막 진짜 막 뒤지고 막 뒤지다 보니까 그 매뉴얼을 해수부든 국민안전처든 세월호 이후에 만든 매뉴얼을 봤는데 피해자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VIP가 방문하면은 나가서 무슨 보고하고 VIP가 방문하면 의전하고 이런 거는 정말 상세하게 돼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리고 뭐 무슨 뭐가 일이 생기면 대국민 홍보를 하는 건 또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홍보하고 계속 의전하는 건 일하는 방식이 되게 그런 거지. 잘해. 네. 근데 그 막상 피해자들 네. 보살피고 피해자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구조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든지 뭐 수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진짜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어쨌건 훈련도 잘 안 하지만 매뉴얼 그나마 보고 하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없다는 국민이 없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배가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올라왔을 때도요. 예. 이게 뭐 어떤 부품 몇 개 보고 네. 뭐 외관에 뭐 손상이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진상규명이 됐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세월호 그 참사를 왜곡해서 좁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왜 이런 참사가 났고 이후에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총괄적으로 뭐 넓게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유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아주 막혀져 있고 아주 이거를 행정 업무로서 규정되어 있는 이런 법체계들, 예. 조직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되는 지점이 비로소 선체 인양인 거지 예, 그렇습니다. 선체 인양이 끝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네 지금도 느낌이 선체 인양이 됐으니까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금 답답할 거 아니에요. 수습이 안 될 위험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미수습자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지금 진상규명은 시작이 된다. 그리고 미수습자 우선이다.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 그 조사위 2기가 구성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조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원했던 인양이 됐잖아. 이제 또 뭘 더 원해? 이런 쪽으로 느낌이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인양 문제를 이게 지금 종점으로 보는 거는 세월호 참사를 그냥 정말 그 정부 여당이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교통사고로 보는 정도의 사고다. 그리고 덮고. 예. 그렇게 끝나는 거죠, 뭐 이제. 그러니까 저놈들 하는지 보십시오. 느닷없이 막 조원진이가 노란 리본을 끼고 나타나질 않나. 이주영애가 가가지고 무슨 사진첩을 꺼내가지고 무슨 지가 맨날 이런 걸 보면서 기억한다고 뭐 이름을 부른다고 바닷가에 서서 쇼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보여주기식으로 나를 어떻게 홍보하는 이런 거에만 능숙하지. 조원진 노란 리본을 갖고 다녀요? 이거 다 끼고 다녔어요. 자유한국당 애들이. 최근에 그 배 떠올랐을 때.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잖아. 언제부터 이랬냐고. 그것도 진짜 어이없더라고. 여기들도 잘해, 그런 거 보면. 또 먹히기 또 어디서 하나 봐요, 먹지? 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서는 유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걔들이 볼 때는 악성 민원인인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악성 민원이에요. 민원으로 보는 거. 그렇죠.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야. 악성 민원인일 예, 뿐이지 예. 이것들은 예. VIP 오시는데 걸치적거리는 사진 찍는데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런 적폐를 정말 이것들을 어떻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인양이 됐어요? 뭐를 해야 돼요? 수습해야 되고. 그렇죠. 수습해야죠. 당연히. 그다음 침몰 원인을 찾는 게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침몰 원인을 찾는 주체는 또 누구야? 선체조사위원회가 일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하는 주체예요. 예. 그러니까 특별법상 보면은 네. 그 사고의 선체를 조사하는 그 침몰 원인 조사는 선체조사위원회가 갖는 걸로 돼 있죠. 그것도 최근에 법이 통과된 거 아니에요? 특별법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또 전 좀 문제의 지점을 좀 보자면은 이게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까지도 꾸려지진 않아요, 제대로. 맞아요. 왜냐면은 위원회가 꾸려진다라는 거는 위원 8명에서 무슨 배 조사를 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배에 무슨 조직이 만들어져야 배 돼요. 구조를 하겠습니까? 뭐 절단을 손으로 할 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예산과 조직이 꾸려져야 되고 무엇보다 조사관이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보통 행정에서 한 2달가량은 최소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2달간 배는 있는데 조사할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사할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사에 그러면은 관련한 그 권한이 실질적인 권한이 조사위원회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해수부가 모든 권한은 해수부한테 있을 거예요. 해수부가 있고 선체 정리 계획에 의해서 40억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해수부가 지금 코리아 셀비지하고 지금 선체 정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이 코리아 셀비지. 상하이 코리아 셀비지는 인양해서 인양했고, 목포 신항에 예. 올리는 것까지 하고요. 코리아 셀비지라는 국내 업체가
이제 선체를 이제 절단하는 것에 대해서 안을 낸 회사고 그 회사가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법안이 원래 김영건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대표 발의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조사위원 권한으로 돼 있었는데 또 법안 심사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유당 것들이 또 거기다가 막 이렇게 물타기를 한 거야. 뭐 따귀 빼고 기름 빼고 다 해수부 중심으로 돌아가게. 아유 진짜 나쁜 놈들이라니까. 하여튼 그러고서 또 리본 달고 다녀? 아니, 그러니까 선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어도 결국 거기서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8명은 위원이고 네.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은 이 조직을 직원들. 꾸리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 뽑고 등등 하는 과정. 그런데 지금 보면은 코리아 셀비지가 그것을 해수부와 관련해서 코리아 셀비지가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럼 선체조사위원회는 뭐를 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점검이래 점검. 그러니까 미수습자 관련해서는 이제 지도 점검이라고 네, 지도 점검. 지도 점검이라고 돼 법에 있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예. 점검.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 코리아 셀비지에서 선체 정리 작업을 하는 게 만약에 그러니까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좀 제대로 동시 점검을 한다면 사실은 그 문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선체조사를 나중에 꾸려지면 제대로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선체조사를 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사이에 미수습자 수습에 대한 너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체 정리를 하면서 미수습자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안 가지고 없네. 선체 정리를 하는 것만 4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미수습자 거예요. 그럼 미수습자 수습은 누가 합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죠. 그거는 뭐 명백한 거죠. 그건 근데 해수부고. 구체적인 계획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이 선체 정리 모르겠어요, 용역이 지금. 생긴 게 작년 초반이죠. 작년 상반기에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게 그 40억 예산과 지금 6개월 작업 공간 그 기간이 들어간 게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먼저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 말에 특조위에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선체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조사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하다가 네. 오케이 우리가 선체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특조위에서도 막 하여간 요란하게 고민을 했지 않았겠어요, 급하게. 네. 서둘러 가지고서 마련을 한 게 이 정도 배를 조사하려면은 최소한 40억은 필요하다라. 그리고 기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2015년 말에 기재부로 이제 예산을 올렸지요.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요. 해수부에서 선체 정리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40억짜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그게 그 사업이 6개월짜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여간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며칠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조정 때 갔더니 협의 때 갔더니 기재부에서 해수부와 특조위가 예산이 동일하다. 그리고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빼야 된다. 해수부 거를 그렇지. 가져가고 특조위 거에 전액 삭감이 됐죠. 그러면서 그 해수부가 선체 정리 용역이라는 걸 이제 예산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다른 게 특조위에서는 선체 조사, 정밀 조사 계획이란 예산이 들어갔고 해수부는 선체 정리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머니 다르고 정리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리 개념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리. 그렇죠. 정리해버려 이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정리라는 말이 풍기는 그 목적 자체가 이미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하나 이제 해수부가 계획을 안 세운 거. 이 해수부가 그 용역 발주를 해요. 예. 용역 발주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용역을 발주하면은 이 용역은 뭐 뭘 신경 써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업지시서라는 네. 이제 문서 형태로 나오고 업체들은 이제 그걸 보고서 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자기네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기관에다 제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뽑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해수부가 그 계획을 입장을 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수습자 수습을 해야 된다. 관련 기관에 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 뭐 관련 기관과 유가족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뭐 요 정도 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그럼 미수습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습니다. 해수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나 있고 배에 들어가서 누가 조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등등의 디테일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저번 며칠 전에 국회에서 예. 충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네, 박주선. 예,
박주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해수부에서 작년에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서 이분이 국내에서 되게 수습 관련해서는 아마 되게 전문가신가 봐요. 그래서 왜냐면은 국군 유해 발굴단에서 맞아요. 그 단장을 맡으시면서 네네. 실제 그 유해를 직접 발굴하고 당신 손으로 이렇게 걷어보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그런 경험이 이미 있어서 네. 반세기 가까이 지난 거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나중에 인양이 1년 전이니까 인양이 이제 현실화되기 전에 만나서 뭐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 포함해서 같이 수습팀을 꾸리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로 이제 뭐 근데 민간인이 변사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계속 뭔가 그리고 뭐 민간인한테 뭐 그 그 정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고 등등 해가지고 논의가 완전히 중단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저께인가 그 토론회를 할 때 바로 어제 연락이 왔다 해수부한테 다시. 그래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뻘 속에도 그분이 강조하신 게 그거거든요. 이게 특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뼈가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 밟으면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특히 이 뻘 같은 거는 정말 잘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그 사이에라도 좀 얘기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인양하기 직전에라도 시간이 꽤 있었잖아요. 계속 뭐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인양을 못 했잖아요. 예. 그 기간에라도 좀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양이 되면은 이런 거 이렇게 수습할 때는 이런 원칙으로 하고 그거를 당연히 숙지를 한 다음에 인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분을 만난다고 하니 지금 막 구멍 다 내놓고 거기 유실 방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뼈들이 막 나오는 거죠. 지금 뭐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그 마대자루에다 지금 뻘을 담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대자루를 이게 하나하나 지금 한 줌 한 줌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하이 세비지 지금 그 관계자들이 거기를 이렇게 밟고 다녔다는 겁니다. 발목까지 찬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버려진다란 최근 이제 지난주 말부터 계속 유실 방지 안 됐다. 그리고 이 동물뼈 이 해프닝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의 제기가 오니까 그거를 우리가 버리진 않았다. 다 담아놨다. 마대자루 담아놨다. 이게 그 유해 발굴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이 말씀하신 대로 뼈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수습하려면 다 말린 다음에 건조한 다음에 그 사금을 채취하듯이 하나하나 이제 약 한 2, 3mm 그 망에 하나씩 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해수부는 망 자체가 지금 2.5cm 이런 데다가 이걸 지금 마대자루에 담아놨다는 거는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무슨 유실 방지가 안 되고 미수습자를 우리가 꼭 찾으려는 그 일념 하나로 이 고난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는 싫고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미수습자 그 수습에 대한 대책은 해수부에서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 공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그게 상식이죠. 잘 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그렇죠.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세월호 7시간을 헌재에서 그렇게 시간을 내라 그랬던 거 아니 뭐 했는지. 그런데 우리 다 자료 갖고 있어. 지금도 안 내잖아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7시간을 대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수습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고 혹시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민간의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주시면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관리해왔습니다. 뻘은 이렇게 마대자루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마대자루 놓을 때 뼈 유실 안 되게 아주 조심해서 놓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뻥뻥 걷어차면서 놓습니다라든지 뭔가 있어야지 미수습자 수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준비를 해놨으면 공개를 왜 안 해? 그 박주성 교수님이 이번에 가신 것도 사실 유가족이나 약간 이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민간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해서 이제 최근에 이게 동물뼈 이렇게 나오니까 박주성 교수님께서 급히 이게 지금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됐는데 애초에 민간 전문가를 이렇게 끌어올 생각도 없었던 거 아니냐.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 끌어올렸어요. 인양했어. 미수습자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참 상상하기 지금 그럴 싫어요, 가능성이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 미수습자를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침몰되고 수습이 종결됐을 때부터 있었으면 어떻게 유실방지망을 치고 어떻게 인양을 하고 인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미수습자를 찾아낼 것인지 이 생각이 그때부터 2014년 11월서부터 하나도 없었던 거네. 다 유실됐죠. 그럼 지금 뭐가 남아있겠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여간 야, 이 배가 일이 지금 아니네 이게. 예. 공개 유실 방지가 안 된 채로 벌써 3km를 옮겨 왔어요, 배를.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해수부가 매일 얘기하듯이 물살이 그렇게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물살이 센데 3km를 끌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다 날라갔네. 그 배 안에서 위에 뭐가 얹었고. 빠져나왔을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선미 램프 잘라내면서 그 막 쏟아졌던 것들. 처음엔 그게 뭐 컨테이너가 막고 있는다고 했더니 나중에 올려보니까 그 굴삭기 막 이게 그렇죠.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걸려 있었죠. 자동차하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아시겠다. 지금도 그럼 배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그럼 밖으로 안 빠져나가 그럼 잘 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여전히 그냥 뭐 큰 물건에 안 빠져나가겠지만은 그렇게 섬세한 작업이 없는 것 미수습자 같고.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침몰 원인도 규명하기 힘들겠네 이렇게 되면. 네, 침몰 원인은 찾겠어요? 그러니까 선체 정리를 할 때, 예. 그러니까 그걸 방식의 할 때 문제가 사실은 되죠. 제가 보기에는 선체조사위원과 직원들이 다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그 교수님이 수습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방식도 몇 군데 이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를 먼저 들어가 봐서 들어서 수습을 상황을 하자. 보고 예. 방식을 정하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세월호에 탔을 때의 위치, 그다음 아이들의 증언을 들어서 어디쯤에 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치, 거기를 먼저 수색을 하고 안 되게 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반경 2m, 반경 5m, 반경 10m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들어가도 하겠다. 그건. 아니 근데 선체 수색을 해보신 그 네. 민간 잠수사님들 얘기는 그 실제 수색을 할 때도 추정된 장소에서 거의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뭐 생존한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같은 게 나온 것도 있었으니까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우리 애가 마지막에 여기 있었으니 이쪽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왔다는 거 사실상 거기 아니고 전혀 딴 데서 나오거나 그렇죠. 뭐 5층 같은 데서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색을 포인트를 잡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전체를 샅샅이 뒤져야 된다라고 저인망식 뒤지듯이 뒤져야 해야 된다. 되는데 이제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포인트를 먼저 잡은 다음에 몇 군데 방식을 정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 절단을 바로 해야 되는 둥, 뭐 바로 세워야 되는 둥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봐야 된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수습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침몰 원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미수습자하고 침몰 원인 찾고 그다음 침몰 원인 찾고 난 다음 그다음에 책임자를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또 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2기 특조위 아니냐라고 또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선체조사위원회 선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침몰 원인이 혹시 거기에 있는지라고 하는 원포인트 특별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선체라는 물리적인 그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제도라든가 지금 책임자 관련해서까지 굉장히 확장된 범위이기 때문에 훨씬 다르죠. 진상규명, 피해자 대책, 그다음에 뭐 안전사 이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조에는. 그러니까 특조위로 치면은 이 부분은 그 선체조사 분과 그 정도 하나만 별도 이제 위원회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참 벽에다 계란 던지는 것 같네 심정이. 우리가 이렇게 막막할 때 우리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들도 똑같죠. 이게 침몰 원인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애들이 왜 거기서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갔는지, 뭐 침몰의 원인이 뭐고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지. 그 이제 뭐 미수습자 가족분들하고 선체조사위원분들하고 그 만났던 그 자리 얘기도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우리가 쭉 이제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
작업의 핵심 요체고 그리고 권한을 실제 행사하는 데는 해양수산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의견 개진과 그리고 점검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만나게 했다. 이 둘이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 입장도 기본적 입장도 다를 여지가 있는데다가 또 그러니까 그분들의 양자의 의견을 가지고 해수부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맞는 건데 마치 지금은 해수부는 싹 빠져버리고 네. 선체 절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뭐 미수습자 가족. 선체조사위원회 하고 그리고 마치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꼭 절단까지를 무슨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지금 프레임이 좀 짜여진 건 아니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선체를 빨리 자르자. 그 선체조사위원회 무슨 얘기냐 지금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싸움을 붙여놓듯이 붙여놓고 네, 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싹 네. 빠지고. 왜냐면은 어느 이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선체를 자르자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또 없어요. 전혀. 그리고 진짜. 선체조사위원회 쪽에서도 뭐 아직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선체를 뭐 반드시 자르지 말아야 된다. 미수습자의 수습은 그건 후순이다. 이런 적이 없어요. 네. 당연히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수습과 조사는 그 병행하고 함께 가야 되는 작업이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그거를 이제 이 두 분들을 두 양측을 같이 놓으니까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2014년도 문제였지만 또 언론들은 이 둘이 이제 충돌되고 싸우고 마치 선체조사위원회는 미수습자 가족조차 아주 등지는 아주 매몰찬 사람들이 되거나 아니면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또 떼쓰는 사람처럼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결과적으로 해수부가 지금 빠지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해수부는 대체 여기서 뭐 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양쪽에 있는 이 양쪽에서 어떤 합의를 보면은 그럼 해수부는 그대로 하는 건가? 해수부는 아무 계획도 없이 당장 이렇게 비판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수부가 자신의 역할을 지금도 방기하고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비판받거나 자기네들이 불리한 입지 같으면 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공전하는 거고. 자, 그 특별조사위원회 지금 그 일기택 강제해산 됐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조사위원 특조로 지금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국민조사위원회. 예, 국민조사위원회. 예. 활동하고 있죠.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법적인 구성력을 갖고 있는 이기조사위원회로 가야 될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연히 근데 좀 다르죠. 국민조사위는 말 그대로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 자발적인 모임을 하는 들의 모임이라고 볼수 있고. 모임이 가까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모임의 목적이 조사하고 이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겠다. 일기조사위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다 해산됐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조사관들의 후속 모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조사위원회도 저희 일기 특조위 조사관 분 한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조사관 후속 모임을 하고 지금 사실 오늘 그 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직 이제 조사관 분이 가셔가지고 그 위원 중 한 분하고 같이 해수부한테 뭐 뻘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항의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뭐 그러니까 계속 그 조사관 모임도 말 그대로 아주 고집센 조사관들이 계속 예. 이제 끝까지 해보자 뭐 이런 결기로서 뭉친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뭐 어떤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그렇죠. 국민조사위도 아무 권한이 없죠. 문제고 이런 조사관 모임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어떤 공식적이고 증명된 자료로 가야지 그걸 이제 발판 삼아서 하나하나 쌓아갈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전히 뭐 저희가 어떤 그 조사관 모임에서도 뭔가 자료를 냈을 때 뭐 너희들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근거 없는.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천사 이게 또 이것도 정권 교체돼갖고 거기서 이기조사위원회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대선 후보들 네. 물론 뭐 민주당만이었긴 했는데 그 당시에 5분이었는데 그 세월호 관련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 그걸 평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다 이기 특조위에 대해서 그 하겠다라고는 하셨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답이 왔고. 근데 또 모르죠 뭐 정말. 그걸 왜 뭐 정권 바뀐 다음에 그걸 안 한다고는 못 할 텐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나도 배가 끌어올려주고 그냥 그 미수습자 저절로 수습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진짜 그렇죠, 그 악마는 진짜. 디테일에 있다고 아주 그렇죠. 디테일한 계획을 잘 세워놔야 되거든요. 예. 디테일 세워놓지 않으면 지금
오늘 얘기로 지금 조사관 분들 아니 일기 때 활동했던 지금 두 분도 판단하기 미수습자 수집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차마 그 얘기를 저도 그렇게 말을 얘기하면 안 못할. 되죠. 열심히 모르겠죠.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열심히 해야 되고. 되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는 거 보면 난망하잖아 이렇게. 아니 못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미수습자 수집을 하려면 이게 어느 부지와 세월에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선체를 우려가지고, 인양을 진짜. 해서 미수습자라고 하는 건 마스터 플랜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어야만 가능했던 거지. 아니 끌어올리면 100 끌어올리면 미수습자 다 수습되는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다 가족들이 국민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눈물 흘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만날 수 있겠다 이런 건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만나기 위한 조치를 나라가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어찌 보면 뭐 하다가 수습 안 되고 배는 끌어올려져 있고 왜 수습 아직도 안 되냐고 그 암행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야 배 올렸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러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아휴. 안 그러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어차피 악성 민원인들로 남아있을 뿐이고 숫자는 몇 명 안 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저기 없고 그냥 가버리자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막상 미수습자 가족들 그 다현 엄마 은하 엄마 만나면 제일 본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떼쓰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으시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들 찾아서 얼른 집에 가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배 떠올릴 때 첫 일성이었잖아요. 애들하고 집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야 배 끌어올렸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나도 수습이 안 됐는데 흔적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 답은 그 미수습자 가족분들한테 해야 될 질문도 아니고 예. 그 답은 정부가 답해야 국가가 답해야 될 몫이죠. 그거는. 뭐 지금 탄핵된 정부가 어디 있어요 있기는. 답답하죠. 아니 그러니까 2기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정권이 바뀌었어요. 2기 조사위원회는 1기 딱 조사위원회 출범을 해야죠. 예. 네. 바로 출범하고 1기 조사위원회 했던 분들 다 다시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됐던 해수부 직원들 파견 받지 말아야 하고. 지금 박주민 의원안이 그 가습기 피해자분들하고 가습기 피해 사건하고 요 참사랑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랑 예. 같이 해서 그 진상규명하고 안전사회랑 뭐 똑같이 피해자 지원이랑 이런 점검하고 하는 걸로 해서 두 개를 같이 묶었나요? 예, 묶어서 지금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세월호 문제는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농해수위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농해수위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환노위를 통해서 올라갔죠. 예, 환노위 통해서 올라갔고 또 본회의에 근데 바로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도 또 11월 돼야 11월이면 11월 돼야 그렇죠. 본회의에 올라가는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는 놈들은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밖에 없네. 예를 들어갖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2기 조사 특별위원회가 특별법 이런 형식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우리도 쟤들이 편법한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조사에 관한 무슨 대통령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실질적 2기 조사의 업무를 맡기면 되는 거지. 국회에서 그 선진화법 180명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후보 이런 걸 떠났고 아직 법 없었고 일 못한 거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법은 차고도 넘쳐. 그 법을 잘 쓰면 돼요. 만약에 그 조사위 그 세월호 특위 2기가 출범 못 시키겠다 국회 법을 통과 못 시킨다고 한다면 국무총리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 이런 걸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전사회나 그 헌법의 이 규정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면 위헌적 사유가 없는 거거든. 그렇게 꼭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아니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은 이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이 관계 부처들이 앞장서서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부처의 기본 업무 중에서도 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라면은 예를 들어서 해수부 산하에다가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방해만 예. 안 한다면 독립위원회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거야 뭐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근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국회는 한번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방해를 하는 놈들은 끝까지 방해를 할 건지 예산도 이걸 이제 필요 없어요. 사드 할 때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뭐 롯데하고 또 뭐 바꾸자고 그래서 아니, 빼서 바꾸지 말고 빼서 해수부에다가
해수부의 기존 다른 활동을 일시 정지시키면 그건 내년에 개수 사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수부 예산을 예비비 일부 돌려 쓰면 돼요. 아니 뭐 해수부 예비뿐입니까? 국정원 예비비 얼마나 많은데. 그럼요. 그럼 해서 쓰면 되니까 정권이 행정부 즉 대통령이 뜻이 있으면 법 통과시키지 않아도 뭐를 해도 냅니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 대연정을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법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아요. 의지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 물론이죠 그거야. 그리고 의지가 없다는 걸 아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만약에 일 열심히 했으면 우병우한테 끌려갔을 걸? 그렇게 신발 벗고 양말 벗으라 그랬겠지. 그렇지. 근데 신발하고 양말은 왜 벗으라 그래? 겁주려고 사람을 모욕감을 줘서 이렇게 좀 무너뜨려야지. 예. 나 같으면 이러겠어. 내가 조사할 때 야 바지 벗지 말고 팬티 벗어. 그럼 동네 양아치 같나? 그렇죠. 아유, 근데 막상 100글 올리면서 막 슬퍼하면서 환호하면서 이제 뭐가 됐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오늘 방송이 열받는 방송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현실이네요, 이게. 뭐 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좀 그렇지 않아서. 오늘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막막한 건 막막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쨌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럼요. 것들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매우 우려될 만한 상황이고 그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게 증명되고 현실화되는 것밖에 지금 없어서 이걸 전 국민적으로 정말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이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정권을 없습니다. 잡고 정부에서 일할 분들도 이 방송을 들을 텐데 법 통과시켜갖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해수부에게 이거 진상조사 해라. 그리고 진상조사 하기 위해서 민간 별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들, 연구원들, 그다음 민간 참여 하나의 그 위원회 만들어라. 해수부 산하에.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왠지 불안하네요, 근데. 해수부, 또 해수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죠. 별정직 공무원 불안해, 책임자를 불안해. 위원장을 하나 별정직 공무원을 뽑아서 그분 산하로 주면 되는 거죠. 그러긴 한데, 예. 왠지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꼭 일하고 싶지 해수부에다가 안 해도 돼요. 예. 감사원에서 해도 되잖아. 국무총리 산하 해도 되고. 훨씬 더 뭐 위로 올려도 그렇죠. 되고. 아니, 저게 제일 좋아요. 국정원장 산하. 조사니까. 예. 예. 최강욱 국정원장 갖고 그거 해. 저는 그거보다도 예. 만약에 국정원장을 내가 시켜준다면 그 소신을 발표해봐 한번. 뭐 할 건지. 겉으로 무슨 합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뒷구멍으로 온갖 일 이렇게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일 만들어내는 놈들. 예. 나는 그것들 뒷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싶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벙커에 데리고 가서 술 먹여갖고 없애버리고 싶어? 아니 정말 그것들이 없어져야지. 이게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사회의 곳곳에 의외로 이거는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요새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 흔히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가지고 당신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 초반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라고 항변을 하다가 요새는 내 자식이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아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하나를 이고 사냐고. 선의로 받아줘야죠. 알겠습니다. 세월호 조사 지금 인양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짚어봤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령으로 하든 아니면 해수부 산하로 하든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든 어쨌든 세월호 진상에 대한 조사는 두 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들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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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